별처럼 빛나는 꿈의 무대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두 번째 날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 꼭꼭한 고추진 해설 그리고 고릴라 강보변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저희가 정규 시즌을 90매치나 치렀는데도 저희가 끝을 알 수 없는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플레이오프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 앞선 경기에서도 진짜 집에서 보다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네. 무난하게 3세트까지 내리주면서 3대 0이 나올 줄 알았지만 패패승승승을 기록하면서 농심 레드포스가 기적을 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리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그리고 농심 레드포스의 그 전설의 역수입은 정말 와우.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다전제가 그야말로 기세 싸움, 멘탈 싸움인데 그런 부분에서 농심 레드포스가 웃었던 것 같고 오늘 준비하는 두 팀도 어제 경기를 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흐름 잡았을 때 제대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렇죠. 또 보시는 분들도 누가 2승을 하고 있더라도 누가 이기고 질지 모르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제 농심 레드포스의 정말 멋진 승리는 축하할 만했지만 네. 또 DRX가 탈락을 하면서 역시 승부의 세계의 냉혹함을 한 번 더 체감을 했는데요. 그러나 언제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또 그 영광의 순간 언제나 한쪽으로만 빛이 가진 않습니다. 오늘은 또 그 누가 그 빛이 비춰지게 될지 대개요부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6월 7일부터 시작됐던 여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8월 16일부터는 저희가 플레이오프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주간의 플레이오프 기간을 펼치는데요. 어제 오늘은 이제 6강 플레이오프를 진행하면서 4강전 상대를 정하게 됩니다. 1등은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그 대상이 누군지를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를 보내드릴 때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이젠 탈락 매치이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쥐고 피가 마르게 하는 경기들이에요. 그렇죠. 이기는 팀이 있는 반면에 지는 팀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저희도 보면서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일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한 팀이 승리를 가져가서 4강 대진이 완성이 되고 그 형태는 젠지가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젠지는 1위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팀을 선택하는지도 참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꼬꼬가 하루 쉬고 왔으니까 하이텐션 사운드 부탁해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네. 오늘의 매치업 KT 롤스터와 리브 샌드박스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진짜 KT 롤스터 리브 샌드박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느낌이랄까요? 오늘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사연 있는 팀이고 항상 시즌을 스토리 있게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전력도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어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풀세트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너무 좋죠. 네. 그래도 지금 동진이 형 오래 보고 싶다. 네. 옷각 부탁해요. 지금 이런 댓글들만 올라오고 있는데 네. 너까지 고맙네요. 자, 중계진 투표. 이게 사실 투표도 아니고 작가가 쓱 와서 물어보더니 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데 KT 롤스터 쪽으로 조금 더 많은 표가 가 있네요. 그렇죠. 뭐 밝혀야 되나요? 네. 네, 저는 아니요 밝히지 않았어요. 혹시나 의심하실 것 같아서 예. 네, 제가 전 팀을 응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저는 KT 롤스터에 한 표 던졌습니다. KT 롤스터에다가 한 표를 던지신 이유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마지막 그 팀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 상승세가 KT 롤스터가 조금 더 매서웠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한 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 KT 롤스터는 또 극적인 진출을 했고 리브 샌드박스가 사실 상대 전적은 뒤쳐져 있지만 순위는 더 높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체에서의 강함을 바탕으로서 이렇게 뭐 라인 수합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평가에 맞서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죠. 네. 네. 저의 투표는 일단 비공개입니다. 저는 무조건 비공개고요. 자, 과연 오늘 누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선수들 각오가 아주 다부집니다. 선수들 인터뷰로 먼저 만나보시죠. 캐스! 레벨 뒤로 빠지는 거 1, 2마가 1, 2마가 뒤쪽으로 갈 거! 저희가 이번 2라운드에 3연패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조금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캐스! 싸움 봐야 돼요? 충격적인 야, 하나. 맞아. 와, 이거
넥서스 깨지면서 GG KT 롤스터 자력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냅니다. 시즌 막바지에 좋은 모습으로 활약하면서 플레이오프 갈 수 있게 돼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썸머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좀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마인드로 썸머 시즌에 들어갔거든요. 2라운드 들어오면서 역전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많이 하고 선수들이랑 같이 같은 목표 챙기면서 고쳐 나가서 플레이오프에 잘 진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대 쪽으로 진동 폭발이 프레디 프리오를 폭발시켜버렸습니다. 넥서스를 깨뜨리면서 GG. 강력한 힘 리브 샌드박스. 그들은 은행의 금고만큼이나 단단했어요. 이제 2라운드 때부터 좀 정신 차려서 겨우겨우 진출하게 됐는데 사실 이번 서머도 걱정이 좀 많았어요. 이번에 스프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서 스프링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한 단계 순위 높게 올라온 것 같아요. 성적 더 잘 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플레이오프 할 수 있었는데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게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샌드박스 팀 충분히 잘하는 팀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또 상대 전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준비 잘하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때 샌드박스 팀이 타이브레이커로 간신히 올라와서 플레이오프에서 강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서머라고 특별히 다를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제 손으로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KT도 저희랑 뭐 다를 거 없이 가뿐하게 강타를 하던데요. 근데 저희는 1승을 해봤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때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더 좋지 않나. 3대 0이나 3대 1이나 떨어진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이번 서머에 저희 팀 한 번도 못 이기신 건 왜 언급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스프링 때 하나한테 정규 시즌 때 다 이겼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졌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똑같이 재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규베 선수도 또 만리장성급이거든요. 그냥 혼자 하면 안 뚫리고 오히려 저희 탑이 더 잘 버텨줄 것 같습니다. 농심전 3연속 썰길 보셨을 텐데 유배 선수 각오하고 계세요. KT가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좀 미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라인전만 이기면은 이길 것 같아요. 저희 팀 빅나 선수가 챌린저스에서 라인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미드는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빅라 선수 바람 앞에서 앞대시 잘 봤습니다. 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로 너무 물고 늘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거에 연연하는 팀이라 중계진 분들 생각해서 3대0 하고 칼퇴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시청자들이 또 3대0 하면 재미없으시니까 저희가 고민 좀 해보고 좀 알아서 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광탈이 딱이다. 도발이 너무 약해가지고 저는 저희 팀한테 타격도 없을 것 같고 경기에서 저희가 샌드박스 팀을 어떻게 패는지 그걸 좀 관전 포인트로 두고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탑부터 서포터까지 정말 칭찬 안 할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무리 잘해서 웃으면서 이제 시즌을 끝낼 수 있게 좀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스프링 때 경기 지고 많이 후회하고 아쉬움 많이 남았었는데 승패를 떠나서 이번에는 아쉬움이나 후회 없이 쭉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준비 열심히 해서 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즌은 플레이오프 3대 0으로 아쉽게 탈락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프링 때는 좀 기적처럼 플레이오프에 갔던 것 같은데 기적처럼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썸머 스플릿. 자, 이제 플레이오프 두 번째 날 4강의 마지막 대진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감동 그 자체예요. KT 롤스터입니다. 네, KT 롤스터입니다. 진짜 2라운드 때 기적적인 연승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고 코치님의 그 말이 있었어요. 2라운드 때 우리가 역전패를 많이 당했지만은 그런 부분을 피드백을 했다. 사실 KT 롤스터의 아쉬운 점은 게임을 못 끝내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열심히 잘 피드백을 해서 준비를 잘해왔었고 그렇죠. 오늘도 거기에서 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뭔가 탑 정글에 어떤 시너지가 확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정갈하게 이렇게 맞춰온 것 같은데
KT 롤스터의 강점은 역시나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스노우볼링 라인점프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선수와 빅나 선수의 그 경기력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전을 당하지 않는 KT는 정말 강하거든요. 그 약점이 얼마만큼 개선되어 왔는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감이 가미된 KT는 얼마나 그 체급을 과시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든든한 국민의 은행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네,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슬로우 스타터의 대표적인 유형이었죠. 그래서 2라운드 후반기 들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체 쪽에서 규베 선수와 시즈 톨레드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미드 정글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대팀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아이스와 프로브 역시도 요즘에 신드라 원딜 같은 거 쓰면서 변수 카드 계속 창출해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득점한다면은 리브 샌드박스 오늘 경기 희망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뭔가 시즈 선수의 플레이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해요. 그러나 그의 하드캐리가 더욱 빛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시즈 선수가 발이 풀렸을 때 톨랜드 선수도 같이 발이 풀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즈 선수의 오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KT의 포인트는 라인전. 리브 샌드박스는 그 라인전을 버티면서 시즈 선수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리브 샌드박스가 승리의 금고 같은, 승리의 은행 같은 승리를 출근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팀의 비교 데이터죠. 상대 전적은 KT 롤스터 2전 전승이에요. 그렇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를 좀 거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최근 경기 기록을 봤을 때 3연승을 거두고 왔다 보니까 폼 자체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네, 최근 전적에서 3연승.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는 최근 전적에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 2대 0으로 지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잖아요. 플레이오프 들어가면은 다 리셋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브 샌드박스는 그거를 떨쳐내야 됩니다. 두 팀의 KDA 역시 뭐 거의 동률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고요. 맞습니다. 자, 키플레이어 비교가 나오고 있는데 캐슬 선수와 시즈 선수의 비교 데이터입니다. 네, 확실히 캐슬 선수가 탑 쪽에서 나르를 잡았을 때 그 엄청난 퍼포먼스가 인상 깊은데요. 4승 1패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주목을 해봐야 되는 수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 하면 역시나 시즈의 활동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스프링 2라운드 MVP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챔피언 폭을 자랑하면서, 그러나 지금 이 모스트 중에서 볼리베어와 신짜오는 조금 활용이 어려워진 좀 최근의 메타입니다. 그렇죠. 신짜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패치에서 공격력 너프까지 당했기 때문에 네. 시즈 선수의 약간 카드가 자르반 아니면 혹시 또 카서스 같은 게 오. 등장을 할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새로운 챔피언들, 그리고 카서스는 전에도 한번 사용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기대가 되고요. 자, KT 롤스터의 출사표 5G급으로 5G급 속도로 우승하는 거 보러 올래? 3연승과 함께 정규 시즌은 완벽한 마무리 짓겠다. 상대 전적 2대0 리브 샌드박스는 보약 그 자체라고 도발을 했고요. 네, 오늘 27일 리브 샌드 우승 적금 만기 예정. 와우. 최근 성적 패승.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승. 어제 못 봤어. 그게 멋이 중헌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 쉬었다 왔더니 네. 아주 감각이 물이 올라서요. 저는 오늘 편하게 버스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뭘 못 봤냐고요? 멋이 중헌디. 알겠습니다. 잘 살려주셔서 야. 감사하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매치입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누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두 팀의 뱀픽을 만나보도록 하죠.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배우님 앞이라서 조금 떨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연습하시면 뭐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렐리아 밴, 르블랑 밴. 서로 미드라이너들의 저격을 해주고 있죠. 빅나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렐리아를 정말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리브 샌드박스의 게임 패턴 중 하나인 미드 쪽 르블랑과 AD 정글러를 합쳤을 때 파괴력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KT 입장에서는 신드라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수합을 해주면서 계속 바꿔 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톨랜드도 신드라를 꽤 잘 쓰는 선수거든요. 네. 자, 오늘 캐스터는 누군가요? 질문 올라왔는데 오늘은 새롭게 아마 이동진 캐스터가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신선하죠? 자, 레넥턴 밴 그리고 리신 밴으로 이어집니다. 확실히 시즌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모습이고, 이러면 다시 한번 비에고가 남긴 했거든요. 신드라. 아이스 선수와 톨랜드 선수가 돌렸을 수 있는 강점이 있고, 또 아이스 선수가 신다라를 잡았을 때 어느 정도 게임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기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픽으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라인 푸시가 좀 힘들 수 있는 챔피언들이 뭐 이즈리얼 같은 것들을 꺼낼 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예, 세트 니달리. 아무래도 정글 쪽에 너프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리신까지 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캐리력을 담당할 수 있는 니달리 그리고 세트로 약간 정글 쪽에서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식의 네. 뱀픽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비에고를 좀 투자해 주면서 사거리는 조금 짧을 수 있지만 한타에서 위력을 떨칠 수 있는 카드들을 속속들이 뽑고 있습니다. 레오나를 선택하고 있는 프로브. 라인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브라움이 근접 서포터들 상대로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KT 입장에서는 아펠리오스 카드도 굉장히 꺼낼 만한 친구고요. 라이즈 펜, 이즈리얼 펜. 그렇죠. 니달리와 이즈리얼이 또 포킹 구도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합이 잘 맞는 그런 네. 구도가 나오니까 밴해주는 모습입니다. 라이트 카밀이고 제이스를 아예 뽑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인가요? 네. KT? 최근에 니달리를 포함해주면서 포킹 조합을 구성했을 때 유지력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방을 힘으로 좀 밀어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자, 애쉬를 선택한 KT 롤스터. 팀의 CC를 조금 더 보강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니달리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팀에서 이니시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애쉬까지 넣으면서 조금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라인전에 강점이 있는 챔피언이죠. 네. 그러면서 아지르 톨랜드 선수의 아지르가 자주 슈퍼토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왕의 위험을 좀 떨칠 적이 있었거든요. 오. 아지르에 이어서 나르를 선택했다. 그렇죠. 이제 AD 챔피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제이스가 있는데 나르를 가져간 거는 약간 셀프 카운터를 맞겠다라는 의미로 보였거든요. 네. 근데도 50으로 50. 네. 세트와 50이 있다 보니까 한타에서 그냥 휘저어버리면 나머지 애쉬 프리딜 각이 나오니까 네. 앞라인부터 천천히 녹이겠다라는 생각이 KT의 한타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제이스라든지 나르를 대놓고 라인전에 무게감을 뒀다면 조금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르 대 50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무난히 시간을 지났을 때 나르가 50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 저는 나르 50 구도에서 나르가 조금 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챌린저스 리그에서 50이 나르를 솔로킬 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원래대로라면 저는 규베 선수가 라인전을 이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전투는 니달리 중심으로 하고 한타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을 50이 메운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트와 브라움이 같이 들어갈 때 거기에 50이 포함되어가지고 딜라인을 잡아버린다면은 신드라와 아지르처럼 체력 낮은 친구들은 쓸어버리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KT가 오브젝트마다 싸움을 유도하는 모습을 애쉬의 마법의 수장화를 통해서 먼저 시작해주고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리브 샌드박스의 조합이 받아치기에 좋은 아지르 게다가 적군화에 레오나까지 있다 보니까 뚫기가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브 샌드박스의 뱀픽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패치부터 계속 꾸준히 신드라 원딜이 고용이 되고 있는데 이 기용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물음표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렇죠. 이게 신드라 비원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직스랑 다르게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한정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직스보다는 조금 아쉬운 경향이 있지만은 그래도 픽밴적으로 미드 바텀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누가 기선제압에 성공할까요? 경기 속에서 확인하시죠. 우리은행과 함께합니다.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두 번째 매치업 첫 번째 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리브 샌드박스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KT 롤스터의 진영입니다. KT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팔이 짧은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천천히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와 니달리의 초반 빠른 발을 이용해서 다른 라인을 공략해 보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나르의 성장이 조금 애매해졌을 때 AD 챔피언이 비에고 정글 하나로는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규베 선수의 나르가 어느 정도
딜템을 조금 섞으면서 성장을 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르가 칼날비를 들고 왔어요. 라인전에 조금 힘을 실겠다라는 생각이죠. 애쉬 브라움 그리고 니달리 새 챔피언의 장점은 1렙부터 강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과감하게 들어가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상대 레드 정글 쪽에서 레드를 빼앗아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라인 쪽으로는 조금 늦게 복귀합니다만은 앞쪽으로 되려. 그리고 프로브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게 맞아주려고 하는 포인을 취했죠.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은 애쉬에게 꽤나 많은 데미지 교환을 입을 뻔했어요. 아이스. 와, 50이 초반부터 그렇죠. 오공의- 칼날비는 세대를 때리고 도망가야 되고 네. 정복자는 계속 때리면 좋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50이 큰 이득을 받습니다. 또 50의 이 스킬을 통해서 근접해가지고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교환을 너무 잘했죠. 나르의 아이템이 도란 검이 되었다라는 게 크게 좀 작용되는 것 오,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유지력적인 측면에서는 도란 방패가 훨씬 좋거든요. 아지르 세트 구도는 아지르가 어쨌든 세트를 보고 시드라를 돌리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카운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아지르가 무난하게 성장이 됐을 때 세트는 무조건 싸움을 걸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나옵니다. 리브 샌드박스는 이 미드 주도권을 가지고 게임을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바텀 상황도 일단 애쉬가 뒤쪽으로 돌아오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이후에도 CS를 자 라인을 밀어주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챙겨준 모습이고요. 시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선택의 순간이 온 것 같아요. 바텀 쪽에서 또 라인 푸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탑에서도 딜교환을 50이 초반에 빠르게 잘해놓다 보니까 탑으로 뛰기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 바위계를 내가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자, 정글에서는 뭐 비슷하게 레드 카정을 들어갔습니다만은 대처를 잘해주면서 성장 속도를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는 두 팀. 아랫바이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CG 선수도 아래쪽으로 동선을 잡았기 때문에 저 바위기가 정말 중요했는데 니달리가 쉽게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캠프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KT가 카운터 정글링을 성공을 했고 지금 니달리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에고가 꽤 굶고 있어요. 또 KT 바텀 쪽에서도 와이브가 좀 땡겨지는 턴이었는데 과감하게 한 번 더 푸시를 진행해주면서 상대 바텀을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게 결국 비에고가 아랫바위계 쪽으로 뛰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었고요. 비에고를 위치를 아는 KT가 지금 먼저 시도를 하려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게 호응이 그렇게 완벽한 챔피언들이 아니라서 일단 차창이 꽂히고 나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프로브 내진다 터지면서 창! 프로브 마무리 칠 수 있습니다. 와,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점화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뒤로 빠지고 아웃이 된 거기 때문에 킬을 브라움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죠. 약간 호응이 애매할 것 같은 챔피언이었는데 레오나가 브라움한테 평타 사거리를 주면서 스택이 쌓이고 시작을 했던 게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KT 입장에선 가불기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설계였었는데요. 웨이브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시를 내주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레오나 입장에선 밀어내는 게 맞거든요. 2대2만 놓고 보면은. 근데 니달리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좀 아픈 수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KT. 자, 본이도 일단 기분 좋게 어시스트를 챙겨서 다시 정글링을 시작하고 있고요. 리브 샌드박스의 승리 공식 중 하나가 시즈 선수가 게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에고란 챔피언 자체가 어쨌든 초반에 뭔가 날뛰기에는 부족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리브 샌드박스는 시즈 선수가 어쨌든 성장을 할 때까지 라인전에서 조금 버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니달리는 그 사이에 그 앞쪽 시간부터 좀 빠르게 라이너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본이도 성향을 굳이 나타내자면은 저는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팀을 좀 시팅해주는 약간 수비적인 성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글 몬스터를 좀 많이 먹어서 차이를 벌려야 되는 니달리지만 이런 식으로 시야 잡아주는 플레이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결국에 니달리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라인을 계속 밀면서 정글적으로 좀 파고드는 움직임이 나오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라이너를 이용해주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자, 현재 KT 로스터가 바텀에서 1킬을 만들어냈고
그 외에 뭐 오브젝트는 아직까지 어떤 팀이 주도하면서 확실한 우위는 만들어지지 않은 약 6분여간의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자,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중단이 됐는지 좀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KT 롤스터와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 뭐 승자 예측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패패승승승. 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역전의 드라마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트를 정말 손쉽게 내주고 세 번째도 그 수준만큼 몰렸었는데 역전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규베 선수의 지금 헤드셋에 살짝 문제가 있어서 사운드 이슈가 있어서 이런 건 또 금방 해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헤드셋을 교체하면 바로 뭐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팀들마다 또 어느 정도 예비용으로 또 챙겨놓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네. 끝까지 포기하면 승리할 수 있다. 네. 라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기하면 승리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승리한다. 않으면,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솔랭을 돌릴 때도 네. 조금만 전세가 뒤집어지면 바로 이제 투표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15에 베프 막 치는 선수들 15분 컷. 네. 뭐 이런 것들을 봐서 다음 게임에 집중하자 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면 반드시 뒤집을 수 있고 오늘 선수들도 끝까지 갈 겁니다. 뭔가 모빙쇼가 오프닝을 멘트를 하다가 마무리가 되네요. 네. 저희 또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네.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네. 기가 막히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바텀 쪽에서 아무래도 리브 샌드박스가 조금 골치가 아픈 거는 딜 교환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게 쉽진 않아요. 짧은 딜 교환에서는 신드라가 재미를 볼 수 있긴 하겠지만 3초 이상 지속된 딜 교환은 애쉬가 다시 한번 재미를 볼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피하는 라인전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랬을 때 6레벨 단계에 라인이 밀어지면은 이제 애쉬가 궁이 생기거든요. 다시 한번 갱킹 호응이 되는데 레오나 전멸이 없고 신드라 정화도 없습니다. 아래쪽이 계속 수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축하기 좀 애매했습니다만은 전멸을 활용하면서 빠져나왔고 KT 롤스터가 상대 레드 정도를 근데 근데 이거 뺏었죠. 나왔어요. 네. CG의 센스. KT가 미드 바텀 주도권을 통해서 상대 레드 쪽으로 들어가면서 카운터 정글링을 시도했지만은 예. 물론 시즈 선수의 전멸이 빠졌지만 챙겨간 거는 리브 샌드박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시즈 선수가 기분이 안 나쁠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레드도 주고 킬도 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전멸 하나로 막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세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데미 장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 라이너에게 압박을 줘야 어느 정도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방금 데미 장식까지 빠져서 이거 톨랜드 선수가 적극적으로 라인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레넥 니달리처럼 세트 니달리 이 콤보도 굉장히 매섭다 보니까 아지르가 라인을 반 이상 미는 모습이 잘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푸시를 해주면은 시즈 선수 입장에서도 내가 상대 정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까 턴을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불리했던 거를 극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니달리가 오는 타이밍에 캐슬 선수가 회전격을 쓰긴 했는데 이렇게 이득을 못 보면은 전령 타이밍이 애매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50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회전격을 통한 한타인데 라인전 갱홍이 애매하게 되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조금 쉽게 가져가는 그림이 보입니다. 자, 전령을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무료로 획득하는 데 성공하는 리브 샌드박스. 그래서 니달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성장을 더 땡길 수 있는 루트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팀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것을 하나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봤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 많이 꼬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데미지 밸런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AP거든요. 네. 그래서 니달리의 성장이 더욱더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KT 롤스터 전령을 줬으니까 이제 드래곤이라도 먼저 가져갑니다. 9분 때 다소 조금 늦은 시각에 뭐 라인전이 그만큼 팽팽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정글러들이 서로 바빴던 것 같고요. 또 애쉬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B1딜 상대로 굉장히 할만한 챔피언. 사거리도 그렇고 또 W 스킬을 통한 포킹으로 상대의 HP를 깎아줄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라인전을 정말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선템도 마체를 가지면서 대 AP 전용템을 구축해 놓고 있죠. 그렇죠. 아이스 선수는 사실 저 순간이동을 아꼈다가 자, 50 쪽으로 톨렌스가 승부수를 썼고요. 한번 걸어보는데 그렇죠. 빨리 회전해야 됩니다. 시즈까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50이
만약에 궁이 있었으면은 끊어보면서 세트까지 연계할 수 있겠죠. 네. 자, 전령을 탑 쪽에다 풀어주면서 자, 그냥 갈 수는 없다. 여기까지 왔는데. 니달리가 용을 먹었던 걸 알았던 리브 샌드박스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전령 박치기를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의 미드도 이게 뭐 웨이브를 집에 집어넣고 집 갔다가 바로 탄 게 아니다 보니까 집을 가서 아이템을 좀 사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텀이 훨씬 더 리브 샌드박스가 힘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생각보다 CS에서 많이 뒤처지지 않으면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바텀에서의 약간 AP 개수를 메워주고 있는 네, 리브 샌드박스도 좀 후반에는 좀 해볼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B1 딜이 기존 원딜보다 조금 좋을 수 있는 거는 1코어, 2코어 타이밍 때 화력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서 앞으로 뭐 두 번째, 세 번째 용에서는 한번 싸움을 붙어볼 만한 상황까지 좀 보입니다. 그것도 신드라의 장점이라고 하면 상대가 들어올 때 적군어회로 한번 타이밍을 끊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막 한 번에 노리기 어려운 게 브라움이 방패 들고서 애쉬 앞에 선을 주는 게 아니면은 한 번에 또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는데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네요. 애쉬도 뭐 따로 특별한 생존기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한때는 좀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죠. 그렇죠. 애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네. 수정 화살을 통해서 먼저 싸움을 걸면서 안 불리는 각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미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지르가 선푸시를 하다 보니까 KT가 바텀 주도권을 통해서 한번 올라왔지만은 오. 아지르와 세트의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네가 자, 하이브리드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지금 올라오면서 네. 아이스도 뒤쪽에서 프로브가 적군의 대기 중. 먼저 걸린 거라서 좀 얘기 다릅니다. 그렇죠. 프로브 근데 뒤로 접근해! 빠지긴 했고 와! 슈퍼 와, 서스! 슈퍼더스가 터집니다. 그래도 근데 추가적인 싸움에서 비에고가 먹고 하이브리드 빼야죠. 그렇죠. 오. 자, 일단 미드와 서포트를 교환했기 때문에 KT가 조금 기분이 좋은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미드 쪽에서 푸시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세트 입장에서는 집을 가야 되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서포터에게 데미지가 점사되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가 역습을 세게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수가 됐던 거는 빅나 선수가 비에고를 끌고 오면서 영혼을 바로 먹지 못했고 네. 추가적인 스킬 연계가 조금 아쉬웠다 보니까 서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속딜 부분에서는 B1 딜이랑 원거리 딜러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쉬가 프리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브라움이 신드라의 모든 데미지를 맞고 죽은 것도 크죠. 네. 탑은 이렇게 1대1 구도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나르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는 첫 전령을 가지고 먼저 약간 게임을 풀어가고 싶었을 테지만은 리브 샌드박스에서 좋은 플레이가 나와서 그런 플레이는 KT 쪽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KT 입장에서는 게임을 풀어주는 역할로서 미드 세트를 선택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압박 자체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빅나 선수가 지금 발이 안 풀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바텀 쪽에서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미드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턴이 생겨요. 그러면 미드 쪽에 애쉬가 궁을 날려보면서 아지르를 맞춰보는 식의 수를 써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뭐 원거리 사격으로 네. 그거 한번 좀 적중되면은 뭐 미드라든지 바텀 쪽으로 강하게 푸시해주면서 타워까지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용을 앞두고 서로 아래쪽 시야를 잡고 있는데 미드 주도권이 있는 아지르는 이제 미드 쪽을 통해서 시야를 먹을 거고요. 바텀 주도권이 있는 KT 같은 경우에는 바텀을 올리면서 시야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바텀이 시간이 나니까 이렇게 바위까지 챙겨가는 모습 KT 정말 좋고요. 네. 리브 샌드박스는 어쨌든 몸으로 뚫어야 되거든요. 몸으로 뚫는 과정에서 애쉬가 성공권이 나왔을 때 맞고 시작하면은 살짝 리브 샌드박스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이런 것도 지금 신드라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4대3 구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가 쪽에서 모습을 살짝 빼주는 모습이고요. 저는 리브 샌드박스가 아무래도 바텀에 주도권이 많이 날아가 있다 보니까 아예 비에고를 위쪽으로 올려버리면서 탑타워 전령 썼잖아요. 그걸 깨버리면서 교환을 시도하는 게 훨씬 좋은 생각이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줄 건 주고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에서 보고 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또 한 번 전령과 드래곤을 나눠 가지고 있는데 뭐 흔히들 강팀의 운영 네. 두 번째 드래곤까지는 주고 여기서는 전력이 훨씬 이득이야 라는 판단을 리브 샌드박스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나르를 키웠을 때 50세트 상대로 약간 사이드 주도권이 둘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규베 선수를 성장을 시키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신드라로 미드를 맞고 아지르, 나르로 사이드 운영을 하다가 상대가 사이드를 자르러 오면은 바론을 치는 운영을 조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러다 그렇죠? 거리 조절됐고요. 근데 규베 많이 캐스네. 맞았어요? 와! 예고 솔킬이 혹시 터지나 하고 네. 반대로 터지나 있습니다. 캐슬 선수가 사실 리브 샌드박스를 만날 때마다 네. 솔로킬을 한 개씩 꼬박꼬박 냈거든요. 그리고 50도 버티기 위한 닌자 한감장화를 먼저 간 게 아니라 저 신성화 파괴사를 먼저 갔기 때문에 맞으면 좀 많이 아팠거든요. 당할 뻔했습니다. 애초에 50픽 자체가 뭐 라인전에서 나르를 잡겠다보다는 한타 때 뭔가 역할을 하겠다긴 합니다만은 네. 탑 쪽에 힘을 쏟으면서 1차 타워를 빠른 시간에 얻어내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나르가 탑 쪽에서 딜교환을 잘 해놨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선 전령이 조금 쉽게 빠진 게 아닌가. KT 입장에서는 물론 탑이 밀리긴 했지만은 전령을 2개나 쓴 포탑이기 때문에 줄만했다라고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교환 방식을 탑 쪽에 이렇게 전령을 쓰고 타워를 밀어내고 그 다음 전령을 이제 2차 타워까지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포탑 골드를 많이 땡기는 식의 운영을 보여주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리브 샌드박스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약점으로서 아무래도 라인전 체급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거를 꼽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무난하게 잘 흘러갔기 때문에 한타에서의 무언가를 좀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레넥톤 자체도 지금 니달리와 함께 사용되지 못하게 먼저 밴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레넥톤이 먼저 밴이 되니까 니달리도 못 나오고 예. 이런 식으로 니달리의 뱀핑률이 좀 떨어지고 있던 요즘이었는데 자 보니 선수가 또 니달리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도 있고 오늘도 활약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니 선수가 욕심을 내보자면 어쨌든 미드 쪽에서의 주도권은 KT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강가 쪽으로 내려가서 덧작업이라든지 계속 창을 던져서 상대방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돼서 반반 그림이 돼버리면 결국 남은 건 한타밖에 없거든요. 네. 그때 되면 니달리 입장에서는 나 한타 어려운데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KT. 그렇죠. KT가 먼저 시야 작업을 해두고 들어오는 상대를 잡는 그런 구도가 나와야 되고 리브 샌드박스는 어쨌든 나르가 조금 더 성장을 했을 때 방어력 아이템을 갖추고 나르를 필두로 같이 앞으로 나가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정 화살 맞죠? 단발의 차이로 빗나갑니다. 이럴 수 있어요. 김재덕도 9점을 쏘고 안산도 9점을 쏴요. 그렇습니다.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었네요. 그렇죠. 네. 바람을 이제 읽었기 때문에 두 번째 화살부터는 대한민국 선수들은 10점을 꼭 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KT 입장에서는 쓸만했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용을 앞두고 쓴 게 아니라 용 전까지 내가 이거 구급기 아껴놓기엔 아깝다. 한번 그렇죠. 써보자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결국 애쉬는 계속 시도를 해서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챔피언이거든요. 기존 원딜들보다 후반 캐리력이 조금 낮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 선수의 움직임은 좋습니다. 프레이는 무조건 다 맞춤 이런 뭐 채팅을 올려주시는데 프레이 선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네. 지켜본 강범현 서포터께서 한 네. 말씀 하시겠습니다. 무조건 다 맞춤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종인이 형 잘 쏘죠. 네, 프레이 네. 형 잘 쏩니다. 네. 그리고 항상 그 각도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서포터 유저에서 바텀에서 그 궁극기라는 존재가 2대1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네.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쏴요. 근데 맞춰져 있더라고요. 야, 역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사실 솔로랭크 하시는 분들도 애쉬를 하잖아요. 네. 하이라이트 모으면은 네.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다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네. 맞을 때가 이제 기억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 안 하고 맞추면 의미 없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로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프레이 선수 워낙 또 잘했었던 레전드죠. 네. 그리고 그래도 레오나가 맞았기 때문에 한번 버텼고요. 맞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근데 후에 약간
딜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 빨립니다. 예. 그리고 시야가 장악되어 있는데 이거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한 번 돌면은 세트까지 전멸 쓰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생각해야죠. 그래서 50이 먼저 숨어 있고 나르가 어느 정도 앞에 뚫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리브 샌드박스. 네. 분노를 나르가 잘 채워왔다 보니까 바깥쪽을 뚫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타이밍을 잘 쟀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KT 입장에서도 기회예요. 지금 몰아놨거든요. 자 드래곤 앞쪽으로 예. 자리를 잡고 있다. 쓱 비켜주면서 위아래로 아 이거 일부러 몰아놓은 듯한 전투가 아닙니다. 대전격! 들어가요. 데미지 들어왔고 자 넘어갈 수 있는 이동기가 없으면 가는데 빅나가 혼자 넘어온 거 레벨이 커버 치면서 자 일단 톨랜드와 프로브 두 선수를 잡아내면서 드래곤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진짜 캐슬과 빅라가 들어가는 그 한 장면이 네. 아트였어요. 자 리브 샌드박스가 지금 드래곤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두 선수를 잃었어요. 득이 맞나요? 실이 맞나요? 아무래도 실이 조금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50이라서 점사 플레이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가오는 세트에 눈 돌리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멸이 미드 원딜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한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T 이거 턴 있으니까 한번 와. 과감하게 쳐보는데 아직은 지금 순간이동 없어요. 그렇죠. 또 신드라도 나옵니까? 지금 없어서. 와 이거 먹고 가겠는데요. KT 이야. 정말 예리하고 날카로운 판단으로 바론을 가져갑니다. 21분 햇바론이에요. 네, 와 타이밍을 너무 잘 잡은 게 어쨌든 기회가 생겼을 때 확률이 높은 턴에 이거를 실행할 수 있냐의 그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턴을 제대로 잡았었고 게임 길어지면 어차피 불리하니까 우리 이번에 승부를 보는 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KT가 진짜 그 소환사 주문 계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대가 순간이동이 없다는 걸 알고 바로 쳤던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의 승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갔었죠. 이거는 나르가 사이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또 상황이고요. 1차 타워를 다 깨버리면서 세트와 애쉬의 궁각이 더 잘 나오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네.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을 만한 요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워 플레이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방금 말씀하신 그 요소의 역할들을 얼마나 실행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결국 아지르가 사이드로 돌면서 신드라가 미드를 혼자 막는 그런 그림이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선 제일 좋은데 상대가 바론 버프가 있다 보니까 무빙이 강제되는 게 네.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바론이 와 찰정화 정화 빠르게 이게 풀고 부담을 대처하는데 노리고 있는 거라 뒤에 오고 와. 오거든요. 아 이거 반격 오공 반격! 아 이거 안 돼요. 아니 이거 4배우거든요. 아니 지금 리브 샌드박스의 스토리는 하나 물면 녹아야 되는데 이게 브라움이다 보니까 그렇죠. 시간이 너무 끌렸고 되려 뒤로 빠지는 입장. 정비를 위해 빠지면 미드 1차 타워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불리하다 보면은 한 번에 투자를 했을 때 많은 것을 좀 가져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 밴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담을 노렸던 게 너무 큰 실수였습니다. 그렇죠. 레블 선수가 정말 스킬샷을 잘 막아줬습니다. 방패 타이밍도. 막 부담을 때리는데 체력이 많이 안 깎였었거든요.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선 상대가 사이드를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미드 쪽으로 오히려 돌파를 하자라는 판단이었는데 KT는 사이드에서도 이득을 보고 심지어 미드 쪽에서도 이득을 봤습니다. 양쪽 다 이득 보는 플레이가 나왔어요. 파란 팀의 포탑이 그래서 눈에 파괴되었습니다. 가시거리로 보였었던 미드와 탑을 한 번에 밀어낸 게 정말 큰 수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쯤 되면은 이제 원코어에서 투코어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생기기 때문에 스테락이 벌써 나와버렸거든요. 그쵸. 한타의 힘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KT. 자 바론 플레이가 지금 한 3,000 골드 가까이 근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알찬 거예요. 지금 사실 바론 싸움을 하다가 1,500 골드를 확보하고서 바론 플레이를 했던 3,000 골드가 아니라 네. 순수 운영으로 바론 파워 플레이로 벌어들인 것만 3,000이기 때문에 자, 알찬 운영을 하면서 KT가 재미를 봅니다. 그래서 미드 쪽으로 나가는데 시야를 체킹할 만한 지금 챔피언들이 없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레오나가 나가야 되는데 레오나도 걸리면 무조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강가 쪽으로 갈 엄두 자체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추격을 할 때 정말 센 챔피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레오나가 혼자 나갔다가 물리게 되면은 예. 그 약점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레오나. 이것도 지금 나르 위험해요? 위험하죠. 나르 이것도 노릴만 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3명이 뭉쳐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리브 샌드박스. 인원 분배가 지금 파란 팀의 깨지고 포탑이 있어요. 흔들리죠.
자 순간적으로 계속 그 주도권을 KT가 돌고 이쪽에 셋 뒀다 둘 뒀다 이거 뒤잡힐 것 같으니까 또 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면 또 용쪽에서 자리를 못 잡아서 KT의 50이랑 세트가 숨어있을 수 있는 자리도 나올 수 있고요. 네. 화살! 살짝 빗나갔어요. 그래도 톨랜드 선수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득점은 대박으로 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아, 브라움이 또 삼위! 막고 있어서 자 프로가 근데 안쪽에 아! 깔려 들어가 버렸고 보니 앞으로 초시계! 아 작전이 살짝 빗나가 버렸습니다. 전멸수면서 나르의 호응이 되나요? 비에고가 먹어야 돼. 비에고가! 이거 KT 롤스터가 또 이득을 봅니다. 나르 타이밍에 메가나르로 들어가긴 했지만은 뒤에 후속타가 따로 없었다 보니까 네. KT 쪽에서 또 좋아요. 그래도. 오니를 와, 이거는 아이스가 아주 냉정하게 플레이를 잘해줬습니다. 순간적으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KT가 득점을 많이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밀리는 기세에 그냥 마냥 빠지지 않고 돌아서서 스킬콜 돌아오자마자 반격이 매섭게 때려봤던 아이스. 그렇더라. 제압 골드까지 챙겨갔지만은 네. 사실 세 번째 용을 먹힌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한타가 나쁜 이제 챔피언 구성은 아니지만 이제 받아치는 한타가 좋으냐 들어가는 한타가 좋으냐 이런 걸로 나뉠 때는 들어가는 한타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르가 들어갔을 때 호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사실 나르 분노도 괜찮았고 지금 뭐 흑점 폭발도 대박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브라움이 앞에서 방패를 들고 막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딜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인가균열 너무 잘 쓰다 보니까 뒤쪽에 오는 친구들을 잘 끊어줬었고요. 그래서 규베 선수가 각이 좋아서 들어갔지만은 뒤따라올 수 있는 그런 챔피언들이 많이 없었고 네. 오히려 KT가 이득 보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각은 잘 봤으나 그것에 대한 호응하기에는 조금 팀원들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렇게 나르가 들어갔을 때 아지르가 같이 들어오면서 네. 한 번에 쓸어주는 장면을 리브 샌드박스가 그렸겠지만은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나오는 한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흑점 폭발이 대박으로 터졌을 때 아지르의 궁이 있었다면 와 얘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50이 그 전에 좀 빼놓다 보니까 추가적인 연계가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KT 입장에서 게임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나르가 사이드를 나오는 데 있어서도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 있었고 이것도 턴이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니달리 애쉬를 통해서 계속 맵 장악해놓고 너네 안 오면 우리 바로 칠 거야. 낚시 플레이. 한 2번 정도 하면 상대방이 마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마법의 수정화살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나르가 사이드 쪽에서 이득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타가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서 50이 성장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나르도 편하게 사이드를 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 시간은 28분에 달하고 있고 양 팀의 글로벌 골드 약 5,000 골드를 살짝 상회하는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나르가 그래서 계속 라인에 있지 못하고 위에 올라오는 무빙을 계속 취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리브 샌드박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 게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예. 시야를 막 연 것도 아니고요. 본대가 뭔가 물릴 것 같으니까 나르가 계속 움직임을 취하는 느낌도 있죠. 상대 블루 정글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골드 차이를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KT 롤스터. 이번 턴에 렌즈를 다 투자하면서 와드를 많이 걷어냈기 때문에 KT는 바론을 칠 생각을 한번 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꼼꼼하게 지워줘야죠. 예. 다음 기회에 네. 다음에는요. 예. 네. 저런 약간 생각지 못한 와드들이 리브 샌드박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네. KT 롤스터도 기회를 잡았을 때 꼼꼼하게 지우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지금 화장실 가신다고 뭔가 반전을 받으면서 화장실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저희가 붙잡아 놓는 건 아닌데 네. 게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문제는 아닌데요. 예. 보통 응원하는 팀들이 지고 있을 때 화장실을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챌린저스 리그는 화장실 가면은 반대팀이 이겼다 얘기하잖아요. 네. 네. 기적을 바라면서. 그렇죠.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화장실에서도 모바일로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KT 입장에서도 우리가 급하게 바론을 치는 것보다 이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네 번째 용을 챙겨가면 영혼을 챙기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프로브 선수가 생각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거는 이번에는 네. 50이 붙으면서 한번 칠 것 같아 보이죠? 순간 이동을 미드 쪽에 썼고요. 이게 언제 확인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망원 렌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턴에는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리브 샌드박스. 자, 낚시를 좀 캐슬의 위치가 좀 날카로워요. 그렇죠. 렌즈 걸렸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거 일단 거기 먹을 시간 받고. 돌고 주려고 들어갑니다. 바로는 일단 먹었고 캐슬이 살아서 빠지기만 해도 이득이에요. 와. KT 롤스터. 리브 샌드박스 여기서 잡고 상대가 못 가게 막아줘야 네. 됩니다. 근데 그래야 이거- 용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위쪽에서 캐슬이 캐슬. 나왔죠? 이거 자, 4번 키는 구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KT. 돌레드 혹시 들어가나요? 마법의 수정화 살. 녹일 수 있습니까? 돌파 됩니까? 애쉬 돌레드 있어요, 애쉬 강해보고 보고. 있는데 나르메그 나르타렘이 들어갔고요.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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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아이스 아래쪽. 전부 다 해. 와, 전투가이로 둘을 묶었습니다만은 시즈까지. 하이브리드가 안 죽어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스킬 하나 무시하면서 와. 잡았지만 리브 샌드박스 리브 샌드박스가 자 바로 버프를 모두 지원했는데 성공합니다. 심지어 용까지 챙겨간 플레이라서요. 네. KT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그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발언을 시도했고 리브 샌드박스가 그거를 또 역으로 잘 잡아냈습니다. 앞서 리브 샌드박스 팬 여러분 화장실이 이렇게 된다고요? 실화됐나요? 실화예요. 예. 캐슬 선수가 회전격을 시즈 선수가 스틸을 못하게끔 막아주려고 썼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타 때 중요한 스킬이 빠졌었고 아이스 선수가 이거를 또 캐치해서 잡아주고 심지어 순간이동으로 뒤쪽으로 합류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드라가 위쪽에 있을 때 KT는 한쪽을 뚫는 선택을 빨리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럴 수 있는 턴이 있던 거는 애쉬가 궁을 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뒤쪽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밀리다 보니까 결국 어그로 핑퐁이 상대방이 잘 되고 마무리가 안 되면서 KT가 전투를 또 패배하는 그림으로 이어졌죠. 네, 그렇죠. 상대방의 인원 배분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선택의 지연을 불러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리브 샌드박스 또 다시 할만해졌어요. 그렇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바론이랑 용 주도권이 있었는데 어쨌든 바론이 나가긴 했지만 버프를 다 없앴고 네. 용까지 챙겨왔기 때문에 이거 리브 샌드박스 아지르의 성장세가 조금 더 강해집니다. 저는 결국에 아이템이 뜨면 뜰수록 리브 샌드박스가 많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많이 벌어놨고 결국 50도 뭐 딜이 나오고 세트도 딜이 나오긴 하지만 약간 딜탱형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지르의 지금 아이템 성장세가 정말 매서운 것 같습니다. 공허가 벌써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 측에서도 지금 신드라가 네,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킬을 4킬을 챙기면서 아이템이 잘 갖춰지고 있고 저게 공허의 지팡이까지 뜨면은 하나 진짜 그대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애쉬도 본인이 약간 살아만 있으면은 게임이 이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소천사를 먼저 갔거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딜로스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타가 리브 샌드박스가 많이 할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에는 정교하게 싸워야 돼요. 네. 한 번 들어갔을 때 50의 회전격 그리고 세트가 들어가면서 애쉬의 프리딜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게임이 그러니까 한타가 조금 약간 지저분하기 시작하면은 리브 샌드박스가 이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KT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글로벌 걸도 유리하고 이길 수 있는 구도가 있습니다. KT도. 그래서 선공을 했을 때 확실하게 상대방을 녹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의 움직임이 너무 필요한데요. 네. 이러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쨌든 싸먹는 구도를 KT 입장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틀마드 설치를 하나하나 잘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거 나르가 여기서 왜 추격하던 분위기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 바텀에서 나옵니다. 리브 샌드박스. 그렇죠. 바텀 반대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없고 예. 이거는 조금 규배 선수가 앞으로 많이 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C가 지금 계속 붓이 숨어있거든요. 저는 이게 내려와가지고 그냥 바텀 쪽을 뚫는 액션을 취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게 궁 던져버리면 맞는 대상은 무조건 죽거든요.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KT는요. 상대 탱이 없어요 지금. 자, 미드 2차 타워를 얻어내면서 회전하고 있는 KT 롤스터. 아직도 주도권은 한 번 더 KT가 보는 것 여전히 같죠 갖고 이거? 있어요. 시야 이거 애쉬 이거 잡는 거 거 노리고! 맞았어야 되나요? 에어본 띄워주면서 50 연결하는데 들어갔어요! 대전격. 50. 아지르 살았어요.
빠지는 컷! 와 KT 와 빠지면서 시야를 이용한 플레이가 진짜 와, KT 진짜 네. CG 프로브를 순식간에 녹여내면서 기회를 잡습니다. KT 롤스터.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아지르가 라인 클리어가 한 번 정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조냐가 있기 때문에 초식이랑 버텨봐야죠. KT 같은 경우에 또 무리하다가 여기서 또 한 번 잘못하면은 네. 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시즌 막바지에 3연승 할 때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만은 그 3연승 전에 연패하고 팀이 진짜 힘들 때 아 요 정도는 항상 매일 만들었어요. 그렇죠. 연패할 때도 매일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도 만들었는데 마무리 못했었거든요. 마무리를 못하고 역전을 당하는 그림이 많았었는데 확실히 KT가 오늘 안정감을 찾아온 것 같았고 와 이 시야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선수의 플레이가 네. 와. 진짜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캐슬도 이게 아래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 발 빠르게 아지르를 띄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재미를 엄청 많이 봤죠. 리브 센터박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지르가 죽었으면 사실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왔지만은 네. 톨랜드 선수가 살아간 게 다행이었죠. 이렇게까지 KT가 많이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아직도 할만해요. 왜 한타 제대로 붙으면. 뒤로 가면 여기서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네. 그래서 강가 쪽에 시야를 빨리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역으로 어? 그냥 바론 쪽을 가는 선택을 하죠 리브 샌드박스. 이미 맞기는 우리가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네. 애매하게 움직였다가 안 치면은 데미지가 오히려 손해 봅니다. 약간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지금. 수정 화살 네. 날라오고 자, 수정 화살! 신드라가 맞았어요. 신드라가 맞았어요. 신드라! 성공! 데미 장식! 아, 녹아버렸어요. 진영이 깨져버렸습니다. 와 하이브리드. 이관왕에 성공하는 하이브리드. 예. 와, 그 앞라인을 다 제치고 신드라를 맞추다니요. 아 진짜 이 앞라인 가장 중요한 맞췄을 때 가장 이득이 되는 네. 챔피언 숲 사이로 신드라를 적중시킵니다. 야, 그래서 뭐 적군화로 받아칠 수 있는 턴을 못 재다 보니까 네. 한타를 부셔버리고 KT 첫 번째 경기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안산 브리드의 템이 적중하면서 넥서스가 깨집니다. GG. KT롤스터 어렵게 올라온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체급을 증명하면서 승리를 거머�줍니다. 야, 참 강하네요. 특히나 바텀 듀오의 활약이 이번 경기는 너무 눈에 부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부터 라인전을 압박해 놓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궁극기를 통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KT가 오늘 물론 바론 쪽에서 실수가 한번 있었지만은 계속 게임을 이끌어갔어요. 그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플레이를 계속 먼저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진짜 KT 롤스터의 오늘 1경기의 승리 공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KT롤스터 예전에 승기를 잡아놓고 흔들리고 본인의 갈 길을 잃어버리던 모습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 역할로서 정말 지원형 챔피언이 애쉬가 제대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전투 때마다 저는 레벨 선수도 칭찬해주고 싶은 게 다 받아주니까 구도가 너무 편해요, 딜러가. 그렇죠. 심지어 팀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 CC에다가 빙하 균열까지 잘 맞춰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이번 전투도 나르가 3인국을 맞추는 모습이긴 했으나 뭔가 지원이 조금 어려웠었고요. 여기서는 KT가 약간 싸움 구도를 잘못 봤다? 물론 바론을 먹긴 했지만은 그 먹는 과정에서 캐슬 선수의 역할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예. 회전격을 소모하면서 맞았었고 거기서 마무리가 됐던 게 정말 컸죠. 맞습니다. 여기서도 한 명을 점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체력 핑퐁이 리브 샌드박스가 다 돼버리죠. 그러면서 뭐 규베와 톨랜드의 순간적인 딜링이 너무 또 누구셨습니다. 적군화해. 아이스 선수가 뒤쪽으로 순간 이동을 쓰면서 하이브리드 선수의 견제해주는 모습까지 좋았죠. 이 한타는. 와 그런데 이거 한방. 그리고 저는 CC 끝날 때 저 브라운 궁극기까지 와 이게 너무 좋았어요. 50까지 등장을 하면서 계속 이어서 들어온 게 정말 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와 이게 와, 이게 나르가 아, 이게 나르가 안 맞네요. 나르가 안 받고 신드라 맞 이거 나르가 좀 작긴 해요. 네. 저 같은 그랜드 실버들은 이제 이럴 때 이제 판정 시비를 이제 비디오 아. 판독을 이제 요청하죠.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화살을 맞추면서 게임을 잘 이끌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리브 샌드박스를 상대로 KT 롤스터가 멋진 경기를 선보이면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우리의 마무리 피니시 능력은 살아있다는 걸 검증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종일관 정말 상대방을 몰아부시는 능력이 정말 대단했었고요. 역전승 저희가 많이 말을 드렸었잖아요. 네, 정말 저기 한 톨 저거 말고는 역전 당한 그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이나 안정감이 KT 롤스터에게 이번 플레이오프의 KT 롤스터에게 가미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안정감과 심지어 거기에 더하기 공격성도 있었어요. 그게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인 플레이가 빛을 발했고 특히 뭐 니달리가 휘젓는 뭐 시작부터 시작해서 라인전 모든 단계에서 숨 쉬지 않고 몰아치는 템포가 네. 아주 좋았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선수 역시 신공 하이브리드 안산 브리드 하이 김재덕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정말 애쉬의 궁극기에 완성체를 보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바론과 미드 쪽에서 아지르 신드라를 맞춘 게 정말 일품이었네요. 네. 그렇죠. 라인전 주도권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도 크고 그걸 바탕으로 게임을 이끌어간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는 아니고 2킬 1데스 12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KDA 14. 아, 진짜 완벽한 원딜러의 모습이에요. 킬이 더 많다? 아니죠. 일단 수정 화살 위주로 이니시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어시스트 하나 깔고 가요. 네. 그렇죠. 원거리 딜러가 이니시가 안 된다? 그거는 하이브리드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저는 이 설계부터도 너무 좋았어요. 이게 니달리가 욕심 낼 거라면 위쪽 바위기로 바로 뛸 수 있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턴을 내주면서 킬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사실 KT가 공격을 했다가 빠지면서 상대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기다린 플레이였거든요. 네. 이런 심리전도 정말 좋았습니다. 자신 있게 뽑았죠, 화살을.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안 맞는지. 심지어 저기에 미달리의 차까지 맞아서 네. 신드라가 그냥 그대로 기다려서 죽었습니다. 저런 걸 뭐 보통 스네이크 샷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CC도 전멸로 피해주는 모습 정말 피지컬 좋네요. 퍼펙트 골드가 바로 앞에서 터지면서 네. 경기를 마무리 짓는 한 방이 나와줬습니다. 오, 전원 만장일치로 사실 굉장히 KT 롤스터 고른 활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만장일치로 하이브리드 선수가 POG를 받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바텀에서 한 번도 턴을 내주지 않았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네. 하이브리드 선수 하면은 약간 무리하다가 잡히는 장면들도 있잖아요. 오. 이번 경기에서는 그럴 만한 틈을 아예 주지 않았어요. 각 그렇죠. 자체를 안 줬습니다. 저도 임팩트가 너무 좋아서 찍긴 찍었지만 아니 브라운 그렇게 많이 맞아줬는데 아니 서포트 인권위원회 회장님은 그래도 아니 인권위원회 회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브라움도 물론 잘하긴 했지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애쉬 브라움을 따로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애쉬의 그런 이끔이 있었기 때문에 브라움이 또 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아하. 들었습니다. 역시 뭐 그런 부분에서 네. 또 회장님이 또 마냥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KT 롤스터가 기분 좋은 1승을 가져가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